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토팔입니다. 주말 동안 큰 움직임은 딱히 없었고 이제 업비트 자바이트 몇 개만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이유는 내일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이겠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발표가 되기 전엔 이제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보단 박스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정말 요란하게 위아래 흔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이제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주봉 차트를 보면 이 5일선과 캔들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거의 3%대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고 대략적으로 22.5K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이번 주는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무조건 저 22.5K를 터치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기까지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명분은 내일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고 보고 있고 바로 내일 14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전년 대비 6.2%를 예측하고 있고 저번엔 6.5%가 나왔는데 0.3%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저번 달 0.1%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0.5%를 예측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0.4%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를 예측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5%로 이전보다 0.2% 낮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세부 항목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로지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셔서 예측하실 수 있으면 예측하셔서 미리 포지션 잡고 롱숏 발라먹으면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관계자가 아닌 이상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데이터이고 그리고 CPI가 발표됐을 때 그날 결과는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CPI 계산법에 대한 수치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간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이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CPI 발표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오르냐 떨어지냐 이걸 겁니다. 투자가 아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과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기준은 8월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때를 왜 기준으로 잡았냐면 8월 10일부터 이 CPI가 꺾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PI가 하락세죠. 9.1% 고점을 찍고 난 다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과로 봤을 땐 9.1% 고점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CPI가 발표된 다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이제 차트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리한 차트를 화면으로 보시면 8월 10일 CPI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비트는 3.45% 상승을 했고 9월 13일 CPI가 예측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비트는 마이너스 9.93% 하락을 하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잡힐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걸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크게 한번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0월 13일 CPI가 예측치 상회하면서 발표 당시엔 급락을 보여줬지만 결국 마지막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1.15% 상승한 채 일봉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등이 나온 이유는 어찌됐든 예측치보다 상회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1월 10일 예측치가 하회를 하면서 10.54% 상승 그리고 12월 13일 예측치가 하회를 하면서 3.27%가 상승을 했고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2일 예측치 부합하면서 5.15%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번의 발표가 있었고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결과는 총 3번 그리고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는 총 2번 마지막으로 예측치보다 동일한 결과는 총 1번이었고 그 중에서 작년 9월 13일을 제외하곤 모두 다 비트는 상승했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결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측치는 6.2%로 이전보다 0.3% 낮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0.3%든 0.1%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하락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 비트가 하락을 하면 그땐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손절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항상 기회로 접근하기 때문에 잘 노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슈가 코인판에 하나 있긴 하죠. 바로 SEC와 코인베이스, 오늘 바이낸스까지도 연관이 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번 주부터 미국의 SEC에서 크라켄 거래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킹 관련 내용들이 하나씩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론 크라켄 거래소가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고 SEC에게 항복을 했죠. 게리 겐슬러가 이번 계기로 인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크라켄 사태를 주목해야 하고 스테이킹을 원하면 등록하라는 경고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즉 크라켄과 같은 거래소들은 투자 계약과 투자 제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고 공정한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본 협상이다. 그리고 크라켄은 그런 기본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크라켄은 벌금을 내면서 이제 합의를 진행했고 그 다음 타겟을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에 맞서 재판도 감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까지 건드리고 있죠. 오늘 나온 기사인데 뉴욕 금융서비스부는 바이낸스의 달러 고정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상장하는 팍소스의 BUSD 토큰 생성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BUSD 디패깅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진 뭐 큰 하락이 나와주지 않고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BUSD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BNB가 문제죠. 이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낸스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FTX의 여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세계 거래소 3위였던 FTX가 무너지는 건 단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걸 이제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충분히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NB 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내일 있을 미국의 CPI 발표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 CEO 창펑 형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물가가 잡혀 호재로 받아들여도 바이낸스가 흔들린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나스닥 불반등이 나왔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은 FTX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코인은 급락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CPI의 발표의 결과도 중요한데 BNB 그리고 BUSD 차트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거나 혹은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만큼은 방금 말했던 BNB 그리고 BUSD 꼭 체크하면서 내일 있을 CPI 발표 전까지 그래도 최소한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텔레그램 방에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이제 뭐 따로 입장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